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김민석 총리 인준 절차를 강행하면서 지명 29일 만에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자 2시간여 만에 임명안이 제가한 이 대통령. 오늘 오전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표정은 상당히 좀 밝아 보였어요. 예, 당연히 그럴 거겠죠. 네. 오늘 김 총리는 물론이고 임명장을 건네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한 곱이 넘겼다는 듯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내각 인사지만 이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사실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산 논란 등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고 한때 여권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인준을 강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단추는 채워졌습니다. 오늘 임명식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임명장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함 2025년 7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잘 부탁드립니다. 거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내가 이상하지 않죠. 지명 29일 만에 임기가 시작된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항의 집행 중인 이 농민단체를 만났고요. 오후에는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자, 정부 출범 첫 내각 인선인 초대 국무총리는 그만큼 이 상징성이 큰 인선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 후보자에게는 책임 총리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이 기대도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번 이 김 총리 인준 과정에서 사실상 그 여야의 협치는 사라지고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인준 강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사실 이런 평가도 나오곤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 처리했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더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죠. 김민석 총리의 임명 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인 건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안과 밖의 분위기도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은 임명안 가결을 자신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고요.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총리도 자신의 임명안 투표를 위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은 물론이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김민석 총리와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훈훈했던 본회의장 안과는 달리 민주당의 인준안 표결에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회의장 밖에서 교탄대회를 열고 김 총리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김민석 총리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여야의 표정 보고 오시죠.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김민석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불법 의혹 무능 총리 김민석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의회 폭거 자행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자, 이렇게 일단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요.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이끌게 될 이 김민석 총리로서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점,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일단 김 총리 첫 일성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자 이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라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그야말로 새벽 총리가 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또 SNN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갈지를 묻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뒤 김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적격 발언 어떠십니까? 선생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달래실 예정이신지.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김 총리의 발언이었죠. 이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이 발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이건 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폭정 세력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여당 의석수가 절대 과반이긴 하지만 입법이 필요한 개혁안 등에 대해서는 이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만큼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간 제기된 의혹에 지금이라도 적극 소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당장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때 요청한 일부 자료를 내지 않은 것, 이것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총리가 자료를 줬는데 야당이 안 받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김 총리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그 상황을 지적한 건데요. 당시 나 의원이 김 총리에게 증여세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김 총리가 다 갖다 줬는데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질 않았다면서 주준 의원이 사과를 했으면 나머지도 다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런 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사적으로는 친구이기도 한 김민석 총리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신 의원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그 말이 됩니까? 자료를 줬는데 안 봤다는 게? 그러면 저희한테 그 자료가 있어야죠. 나경원 의원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김 총리 임명을 두고는 표결에 참여했던 개혁신당에서도 과거 정부에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보면 수백 번은 더 낙마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제 김민석 총리 결국 민주당 주도로 어제 이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셌다는 점, 또 향후 김 총리의 행보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일단 그 새 정부의 첫 총리가 예. 그 인존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저는 그 불참을 하고 또 밖에서 당의 투쟁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상황은 네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뭐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미 총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만 양쪽 사이에 지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생겨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민석 그 총리뿐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감정적으로 격앙됐던 게 메신저를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특히 주진우 의원의 그 부친까지 다 이제 소환을 하고 병역 문제도 소환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앞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시각이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텐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총리 업무에 방해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그 고소 고발된 게 있어요. 그 검찰과 경찰에서 고소 고발이 돼서 어떤 뭐 정여세 탈루나 아니면 재산신고 누락 이런 것들이 수사를 진행을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총리가 되긴 됐지만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부담은 이제 총리로서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가 부담이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부담이 더 큰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 취임하면서 첫 인선인데 통 크게 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출발점이었어요. 네. 사실상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총리 인준을 해줬고요. 여당일 때도 총리 인준을 했습니다. 사실상 164석의 야당 시절에도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파행을 가져왔으나 첫 정부의 시작이니 그래 발목 잡기를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래서 당론으로 찬성해서 164석이 통과를 해준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은 막을 수 있었으나 찬성을 해준 거고 국민의힘은 막을 수도 없어요. 107석으로.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득도 못 얻으면서 반대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내부적으로 개혁도 못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느냐는 측면에서의 부담이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